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7번째 발표장에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3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지역민 밀착형 지역신문의 모범 사례들이 발표가 됩니다. 지역신문 하면 필연적으로 당연히 지역민 밀착형인데 그런 밀착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공감하며 성과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모든 컨퍼런스 세션마다 굉장히 발표의 내용들이 모든 분들께 정말 뭔가 상을 드리고 싶을 만큼 충실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세션도 그만큼 또 기대를 드리고 잘 발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들으시는 분들도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 분 연사 발표 이후에 종합적인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바꾸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이 있으니까 마스크 계속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은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세션에서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럼 첫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부메일의 이지호 기자님, 국제신문의 김진용 기자님, 충청투데이의 정민혜 기자님과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중부메일의 이지호 기자님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부메일 이지효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부메일 시민기자로 마을기자단을 어떻게 오늘 꾸렸는지 오늘 제목 보시면 마을신문 기자들의 세상 엿보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희 중부메일 시민기자로 마을기자단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저희와 함께한 제천, 청주, 대전 마을신문의 기자들 소개와 그동안 마을기자단이 보도한 내용, 그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트잇에 뭐라고 써있나요? 마을신문 왜 필요할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을 소식을 알기 위해, 그리고 또 알리기 위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누가 주인인가, 소식, 자랑,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기 위해, 그리고 플랫폼과 허브 역할이 라고 써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또한 마을기자단 여러분들이 써주신 키워드입니다. 중부메일은 지역과 밀착을 위해 마을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마을기자단입니다. 마을신문 기자들이 쓰는 특종과 그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기록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로 한 겁니다. 저희 중부메일이 올해 창간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아젠다가 균형 발전 중심 충청 플랫폼입니다. 이와도 잘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을신문에 주목한 것은 광역지자체 또는 시군을 취재권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발이 닿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서 생산되는 뉴스와 직업적 기자들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뉴스도 얼마든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곳곳의 소식과 현지에서 생활하는 시민기자들의 눈으로 전하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충청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한 마을 기자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제천 봉화제 사람들인데요. 제천은 충북 북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남제천은 제천 남쪽에 있는 곳으로 수산, 덕산, 한수, 청풍 등 4개 면의 소식을 전하는 마을신문입니다. 원주민들과 귀농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농사 정보, 동네 현안 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옥산 소식입니다.
옥산은 현재는 청주지만 예전에는 청주 청원이 통합되기 전 청원 지역으로 도시 근교의 도농 복합형 지역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마을의 크고 작은 소식을 자체 제작해 지역민은 물론 출향 인사들에게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별밭 마을 신문입니다. 대전광역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주로 하며 청소년, 성인 등의 참여자들이 함께 동네를 알리는 소식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제천 봉화제 사람들에서는 김승진 시민기자, 박정현 시민기자, 이윤희 시민기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기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분들 모두 현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 세 분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주 옥산 소식지는 광만종 시민기자, 신현애 시민기자가 함께 해주셨고 대전 별밭 마을 신문은 권은진 시민기자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또한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풍성한 기사들로 지면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마을 기자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월에 한 번이라 만만하게 봤다가 기사 마감 시간 때문에 애태우신 분도 있긴 있었는데 물론 대부분 잘 마감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월부터 한 달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1일 첫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시민 기자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2개 면으로 확장해서 편집하고 보도했습니다. 4월 첫 보도에는 대전 지역에 그 처치 곤란 플라스틱을 가지고 오면 지역 코인으로 바꾸어주는 내용을 소개해 주셨고, 옥산 지역에는 소로리 벽시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쌀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소개와 함께 제천에는 항일혼이 흐르는 덕홍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달에도 제천의 두무산 측백숲길, 그리고 자전거로 동네를 지키는 사나이, 청주의 독립운동가 정승만 선생님을 소개하는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세세히 보도를 해주셔서 기존 언론이 다루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보도한 사례입니다. 6월 18일 세 번째 보도에서는 각 지역의 사람 이야기와 지역 밀착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시민 기자들의 기사를 접하고 정말 찐 지역 밀착 이야기다. 그리고 시민 기자들의 글이 참 재밌고 잘 쓴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7월 15일 보도에서는 대전의 독립서점과 제천, 단양, 충주를 잇는 모녀제길,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옥산 이전 소식 등 독자들이 벌써 시민기자의 지면이 기다려진다. 그리고 시민기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마감이 버겁지만 마을 이야기를 찾아 알리는 것이 재미있고 보람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월 13일 보도에서는 대전의 옛골목 투어를 시민기자께서 직접 해보고 아이들과 함께 해본 후기를 소개를 해주셨고, 제천 덕산마을 커뮤니티를 알리는 소개글이 있었고, 또 옥산의 환경 개선 협의체 활동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글을 읽고 대전에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월 23일 보도에서는 대전 스톤골 산책로와 그리고 옥산에 위치한 강감찬 묘소를 알렸는데요. 저도 옥산에 강감찬 장군 묘소가 있는지 이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 주민들이 다문화 가정 교사로
지역민들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다들 너무 잘 읽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프리랜서 전문가 권혁찬님을 모셔서 아름다운 사진으로 독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분 사진 속에는 항상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 사진에서는 따뜻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보온 그 속리산 법주사 앞에 개울가에서 꽃을 찍고 있는 두 어린이의 모습을 찍은 건데 그 봄날의 햇살처럼 정말 무엇을 찍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못하는 딸의 손을 잡기 위해 아빠가 손을 내민 모습에서 그러니까 가족의 애를 느낄 수도 있었고요. 요즘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많은데 그 24시간 반려동물 건강 지킴이를 해주는 동물병원을 찾아서 직접 수술실에 허락을 받고 또 이렇게 지금 청주에 반려동물이 얼마나 있고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알려주셨기도 했습니다. 보은 법주사의 풍경인데요. 그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이 진행됐을 때 가서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청주가 낳은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재관 작가 분이신데요. 이분이 미술 생활을 해오신 지 55년을 맞이했기도 하고 시립미술관 개관 5주년 기념으로 이분을 초청해서 전시를 진행했는데 그분의 사진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중부매일 시민기자들은 그동안 뉴스를 읽는 객체에서 뉴스를 만드는 주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마을 기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 덕분이기도 하고요. 마을 기자의 인연으로 또 중부매일 기자가 마을 기자에게 신문 기사 작성 요령이나 아이템 찾기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더욱 소통하고 상생하는 물꼬를 튼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중부매일은 시민기자 활용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도 연계되며 더 많은 정보와 취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시민기자들도 객체에서 주체로서의 소속감과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고요. 이를 통해 독자들과 거리 좁히기로 지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동안 지역민들을 독자로서 뉴스의 소비자로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획으로 동등한 뉴스 생산자이자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들 역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뜻깊은 경험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다 보면 독자가 원하는 신문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 시간은 조금 더 넉넉히 있었는데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시고 이따가 플로우나 인터넷으로 질문이 들어오시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사회를 준비하면서 제출하신 거를 보고선 이거는 진짜 종이신문으로 봐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를 하네요. 예,
지역 밀착하면은 이제 주간지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건데 일간지에서 어떻게 마을 신문, 마을의 소식들을 담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정말 종이 신문으로, 이건 지면으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느꼈고요. 또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도 이 배치를 잘 하시면 또 그 특화된 마을 기자들의 소식만을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독자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들이 다른 일간지들도 충청 플랫폼이 되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포맷처럼 해서 잘 활용하시면 지역민과 밀착하고 또 지면도 풍성화되는 또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마을신문 만드는 법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중부메일의 이지호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신문의 김준영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마을 탐구 생활의 발표를 맡은 국제신문의 김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에는 디지털국 영상 제작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게 과연 지금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마을 탐구 생활이 영광스럽게도 이번에 발표 주제로 올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적이었나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마 많은 지역 언론에서 지역 언어를 콘텐츠화 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먼저 해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어려웠고 또 어떤 문제점을 또 직면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문장에는 뜻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뜻이 있습니다. 아마 대충은 아실 건데요. 유명한 인터넷 밈입니다. 개냐 이런 뜻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가를 하나 더 붙이면은 가가 개가 가시성을 가진 애니라는 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이처럼 부산 말은 참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이 가진 어떤 문화적인 IP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부산마을 탐구 생활의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든 캐릭터인데 철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부산마을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일단 어쨌든 만든 거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림 한번 넣어봤고요. 부산말 탐구 생활은 부산 사람이 서울말을 쓰면 되겠나라는 주제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창하게 뭐 지역 정체성이니 혹은 뭐 지역 언어의 의미니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좀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어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는 교양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러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말의 뜻만 통하면 되지 무슨 교양인이 많이를 들먹거리면서 왠지 차별받는 듯한 느낌도 나고요. 사실 뭐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정의를 놓고 방언은 시골 사람 혹은 못 배운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실 뭐 교양 없는 사람이 쓰는 서울말은 뭐 표준어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실제 서울 시민 중에서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그 절반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약 45.5%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부산, 대구, 전라도 뭐 이런 데 분들이 다 섞어 계시는 거죠. 이 우리가 말하는 표준어란 것에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 과연 이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서울말만 쓰는 걸 이게 서울에 쓴다고 해서 과연 이게 표준어라고 하나로 부를 수 있을까?
사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표준어 점령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좀 싫었던 거죠. 방언을 사용한다는 것을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 2020년 국립국어원의 조사인데요. 자기가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더니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52.6%가 나왔고요. 이제 사실 그 지역 언어를 더 이상 뭐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현상을 부산에서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부산시장 선거 전이었습니다. 부산말을 둘러싸고 야야 후보들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부산말을 쓰는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상 당시 유력 후보였던 현재 부산시장인 박형준 시장을 타겟으로 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문은 이진복 당시 전 의원이 열었습니다. 부산 시민은 사투리도 못하는 부산시장을 바라지 않을 것. 이분은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셔가지고 괜히 뜬금없이 부산갈매기를 부르신 분이신데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당에서도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입니다. 서울말 쓰는 사람이 무슨 부산시장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리고 동아대 교수로 부산에 오래 정착한 사람이다. 사투리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상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떳떳한 듯 얘기를 하더니 당선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신경이 좀 많이 쓰였나 봅니다. 박형준 시장은 모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부산갈매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밥 먹었다 이렇게 부산말을 시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임 50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산말로 시를 낭송하기도 합니다. 진달래꽃인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더 이상 이제 지역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숨기고 피해야 될 것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산말 탐구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부산말 사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산말 시네마라는 이름의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부산말 사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찾아보니까 믿을만한 부산말 사전이 없습니다. 일부 검색을 하면은 포털 사이트에 사전이 나오긴 하는데 오픈 사전입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오픈 사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오픈 사전이라는 것들이 것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누구나 수정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실려 있는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라는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픈 사전 말고도 이외에 뭐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개인 홈페이지에 굉장히 파편적으로 지역 언어의 뜻풀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통합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블로그 주인이 원하는 단어의 뜻만 적어놓는다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부산말 사전의 뿌리는 이렇습니다. 니 어데가 또노 부산 사투리 사전 그리고 울산 방언 사전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런 책을 기초로 만든 이유는 기자가 지역 언어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이 사투리를 정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사투리의 그 구분도 잘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그런 분들의 저작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물론 저작권은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작품 그 연구 결과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담았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짜다라를 검색하면 많이 소탁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나오고 밑에 용례 그리고 동의어, 파생어, 풀이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말 사전의 가장 강점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문장에 실제 생활에 사용된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그냥 뭐 저희가 취합을 한 게 아니라 문학 작품에 사용된 내용을 제가 빼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뜻, 뭐 뜻은 알겠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 사용할지 모르는 그런 단어들을 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이렇게 부산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아까 부산말 시네마를 말씀을 드렸었죠. 왜 영화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부산말을 주로 사용한 영화를 몇 개 이제 추려가지고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산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저 억양이 약간만 좀 이렇게 바뀌어주면은 진짜 네이티브 언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이 뭐 앞에 있는 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굉장히 구현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영화는 뭐 좀 구현이 좀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말로만 된 영화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일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아까 앞에 나왔던 영화들에서 조금 불만을 가졌던 부분, 진짜 부산 말투만 쓸 것, 특히 성조, 부산말에 다른 지역 언어에는 있지 않는 부산말 특유의 성조를 사용할 것, 그리고 현대 부산말을 쓸 것, 이 옛날에 솔직히 쓰던 말도 많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쓰는 말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말을 좀 써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어보자. 그리고 영화 IP를 최대한 좀 익숙한 IP를 가져와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부산말 시네마입니다. 아까 그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철수 캐릭터가 이렇게 분장을 해서 나오셨고요. 모두 다 지역 내 극단을 통째로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화 예고편을 토대로 배우들이 더빙을 해서 그 예고편에 더빙을 한 예고편 대사를 더빙해서 그 영상을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영화의 주요 하이라이트를 실제 배우들이 나와서 한번 재현을 해보고 그 대사를 부산 말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흐름은 철수가 부산말을 배워나가는 식으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퍼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수가 오늘은 퍼뜩이라는 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퍼뜩이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무슨 말인가요? 하면 영화에서 주인공이 나와서 가르쳐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총 30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좀 아쉬움이 조금 남는 작업입니다. 이 가장 먼저 그 유튜브 조회수가 대단히 좀 저조합니다. 저희 유튜브가 사실은 300만, 400만짜리 영상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조회수가 높은 편인데 저희 이 부산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조회수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부산말이 되게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40년 가까이 이제 써왔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어떤 게 부산말이고 어떻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될지 분류해야 될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합천과 부산이 같은 지역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남과 부산, 울산을 보통 부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쓰는 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합천과 부산이 과연 똑같은 말을 쓸까? 그 부분에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남 밀양이라는 곳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부산이 아니라 대구와 더 가까운 대구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밀양에서 쓰는 언어도 부산 말이라 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비속어와 지역어의 문제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상에 넣었습니다. 가스나 머스마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 단어를 넣을 것인지를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부산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연 독자들 혹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영화 저작권 문제는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작사와 배급사, 뭐 유통사가 다 따로 있고 또 그쪽에서는 자기들 영화를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S급 IP를 확보하는데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서울에서 반문나 외치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투리를 고쳐서라도 표준말을 배우자는 지방의 학생들이 많다. 이제 면접을 앞두고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표준말을 쓸 수 있을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왜 자기네 동네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을까? 이 지역의 인식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은 조금 지방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옛날에는 그 지역 언어를 이렇게 봤나 봅니다. 경기도는 새초롬하고 강원도는 순박하고 뭐 경상도는 씩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봤나 봅니다.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부끄럽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지역 간의 개성 있는 말투로 그걸 인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산말 당구 생활은 표준어 과연 네가 뭔데 이런 오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어 사용자가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동네 말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네 반문날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희 부산말 당구 생활로 좀 더 앞당겨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볼 수 있죠. 이거를 제가 해야 되나? 하나 나오셔서 하나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연사님들의 발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혹시 이 편 중에서 혹시 제일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거 말씀을 하나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돼요? 링크에서 들어갈 수 있나요? 유튜브로? 가능한가요? 네? 네, 가능합니다. 저는 이 국제신문에서 지금 팀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지역의 차별이 있고 또 그것이 다름이었는데 틀림으로 해석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는 지역의 언어들이 부끄럽거나 아니면 차별의 언어로 활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에도 집이 무엇이든 되어야 하는 시대. 한글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국제적으로 여행, 더 우리 언어를 놀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언어는 그 자체의 다양성과 다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문화가 좀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지 않아도 이제는 지역의 언어들도 충분히 그 매력들을 국내에서도 뭐 해외에서 우리 한국어를 사랑하게 되듯이 충분히 또 그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그 황성신문에서 실렸던 우리 지역 언어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보면 너무 다 똑같이 정서적으로 고유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의 개성들이 결합이 된.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한테 소개해 주셔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영상 하나를 보면서 또 마무리를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친구들, 철수야. 오늘 배워볼 부산말 까리하다. 까리하다야. 사실 많이들 알고 있지? 멋지다는 뜻이야. 원래 부산말이었는데 요즘에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이모 삼촌들도 멋지다는 의미로 많이 쓴다고 해. 어떻게 쓰냐고? 왔다, 니 오늘 좀 까리하네. 야야, 오늘 손이 좀 까리하지 않나? 이런 방식으로 쓴다고 해. 우리 영화를 보면서 알아볼까? 지멋대로 정해놓고 국민의 의무. 아니 어디서 저런 괴물 같은 인간이 나타났노? 그러면 내 인자부터 국민 안 해? 그 좀 이거 한일전이라고 월드컵 최종 예선. 하네. 원놈의 애국심이 4년마다 한 번씩 보라고. 테레비참 딸이 부사꾼데. 까리하대. 까리하긴 뭐가 까리하득하노? 화이팅! 아이씨 혹시 탈북자입니까? 까라네. 주민배너. 그 진걸 어째 다 외우란 말이고. 까리하다는 단순히 외모가 멋지다는 뜻으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야.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멋질 때도 까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예를 들면 우와, 니 어제 손흥민 골 넣는 거 봤나? 진짜 까리하지 않더나? 어제 페이커 펜타킬 진짜 까리하더라. 펜타킬.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대. 까리하다.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화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 국민연금은 은퇴자의 노후 생활을 도와주는 아주 까리한 시스템인 거 아시지? 거기서 그거는 각자 개인이 할 일이지 국가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 쌩이 내 거 병 들어갔건 시상 떠날 거 아니지? 일하시 싶네 겁주는 기가 공무원이. 그게 아니고 지멋대로 정해놓고 국민의 의무. 좋다. 그럼 내 이제 국민 안 해? 와예? 이민 가려고 해? 이민을 와가노. 그냥 이거 살면서 국민만 안 한다고. 그게 뭔 소립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반드시 한국 국민일 이유는 없는 거 아이가? 간대. 봤지? 까리하다는 영화에서 사용된 것처럼 무생물에게도 쉽게 붙일 수 있는 단어야. 영어로 치면 cool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야. 아참, 그래도 부산말 탐구 생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어른들에게는 까리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젊은 계층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기 때문에 어른들 중에서 까리하다라는 단어에 익숙치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 그럼 부산말 탐구 생활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참, 구독, 좋아요 꾹 알지? 다음으로는요, 세 번째 마지막 발표가 되겠는데요. 충청투데이의 정민혜 기자님이 나오셔서 주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자 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발표를 듣고 나면 대전에 꼭 한번 와보고 싶어질 겁니다. 저희 충청투데이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비대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노잼 탈출 대전이라는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노잼 탈출 대전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보도 사례, 성과, 마지막으로 질의응답까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대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도 성심당을 많이 떠올리시겠고 대전 엑스포, 꿈돌이, 그리고 대전역 가락국수까지 떠올리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제치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바로 노잼 도시입니다. 네, 대전은 바로 재미가 없는 도시라는 말이죠. 이렇게 포털 검색 사이트에 노잼만 검색해도 대전이 바로 밑에 따라붙을 정도입니다. 대전하면 언젠가부터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대전시 자체에서도 대전의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또 지역 슬로건을 교체했지만 그렇게 효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고 지역 대표 언론사로서 탈출하자 노잼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도시 브랜딩 프로젝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사 작성과 취재 방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 기존의 신문 지면은 물론 온라인 기사, 영상까지 모든 포맷을 총동원해 콘텐츠를 담아내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문 지면의 경우에는 저희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지역 내 독자들만 볼 수 있지만 온라인 기사와 영상의 경우 전 국민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라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노잼 도시라는
그저 거쳐가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의 숨은 가치와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서 지역 관광지, 즐길거리, 맛집 등을 스토리텔링하고 지역을 주제로 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이자 독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독자 중심적인 서비스 저널리즘 콘텐츠의 형태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 관광 활성화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서 지역 언론의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협업으로 이런 순기능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노잼 탈출 대전을 위해서 취재 부서는 물론 온라인 뉴스부, 사진 영상팀, 편집부 기자까지 편집국의 모든 부서가 모여서 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구상안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사전 조사와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통해서 24회 분량 콘텐츠로 기획을 했습니다. 또 지명 구성, 보도 날짜, 마감일 등을 결정했고 본부 홈페이지에는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카테고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착오는 크게 4가지를 겪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기획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인지 섭외에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제작비가 들기 마련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기도 한데 저희 충청투데이에서는 노잼 탈출 대전에 들어가는 모든 제작비를 한도 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24편까지 모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원래 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업무와의 밸런스가 좀 맞추기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 모든 부서가 노잼 탈출 대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취재를 나가는 날에는 본인의 업무를 잠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배려를 모두 해주셨습니다. 여긴 저희가 촬영했던 장면들을 모두 사진을 담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 제한된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 촬영을 하고 아래 두 사진은 스캉스와 벚꽃 명소같이 언택트 명소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기사들과는 달리 사진과 같은 시각화 자료들을 많이 사용해서 컬러 지면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또 아래에는 QR코드를 삽입했는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면 저희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이 돼서 지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상으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 24편의 기획을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 지면 4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을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때 고마웠던 게 저희 카카오 TV 내 꿈은 라이언에서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전 국민의 주목도를 갖고 오기 위해 꿈돌이를 직접 인터뷰해서 보도했습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이 최근에 거리에서 또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대전에 이색 붕어빵들을 모아서 붕세권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대전하면 또 호캉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통의 유성 호텔부터 뷰가 좋은 롯데시티 호텔,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오노마 호텔까지 모두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맛있는 빵집을 찾아 여행하는 빵집 순례가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또 저희 대전하면 성심당, 빵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전에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성심당만큼 하지 못하면 빵집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동네 빵집도 정말 수준 높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심당 외에도 유명한 대전 빵집들을 모아서 보도를 했고, 또 이거를 대전시에서 재밌게 봤었나 봅니다. 다음 주에는 대전에서 빵 축제가 열립니다.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영상으로도 저희 영상을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도리도리 꿈돌이. 안녕하세요. 대전의 귀염둥이 꿈돌입니다. 대전은 노잼 도시가 아니야. 너는 재미있는 도시야. 이렇게 큰 붕어빵 보셨나요? 2,000원어치. 1,000원에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성비 붕어빵도 있습니다. 또 대전하면 또 칼국수도 아주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거는 또 생각지 못하게 되게 조회수가 잘 나왔던 영상 중 하나인데, 대전에 있는 동물원과 놀이동산인 월드. 여기가 바로 대전의 월드입니다. 여기는 대전 엑스포 공원. 여기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데 대전에 한번 오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유성호텔. 유성호텔에 이렇게 바나나 우유 포토존이 있는 거 아셨나요? 또 이렇게 대전 유성호텔에는 유성온천 활용한 수영장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맛있는 빵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성과입니다. 다음 가장 큰 성과는 로컬 콘텐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9월을 기준으로 신문과 온라인은 19편, 영상은 예고편을 포함해서 30편을 내보냈습니다. 총 조회수는 온라인 기사의 경우는 13만 8,210회, 또 영상 같은 경우는 9,326회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언론사에서 보셨을 때 적은 수치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포털 알고리즘이 변경이 되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개인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연예인들까지 합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목할 만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회수가 잘 나왔던 콘텐츠들을 3개씩 꼽아봤는데요. 3편과 4편은 영상 온라인 모두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고요. 3등이 조금씩 달라요. 온라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캠핑 명소가 3등을 차지했고, 영상은 오월드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9월 기준으로 9,884회, 6,8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게 영상이나 온라인 기사는 계속 구독자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최근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8편, 10편도 1만 회를 다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 상위 게시물들은 다 1만 회를 넘었습니다. 다음 보고 계신 것은 저희 충청투데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변화 추이입니다. 저희가 1월에 노잼 탈출 대전을 시작했는데요. 시작 6개월 만인 7월 달에 구독자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전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증가수와 조회수, 시청 시간에 있어서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청 시간 같은 건 좀 중요한 게 오랫동안 지속해서 봤다는 뜻이죠. 저희 콘텐츠를 오랫동안 즐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기획을 했을 때는 숨겨진 명소나 맛집 등을 설명하려고 촬영을 했던 것인데, 이게 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온라인 홍보의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협찬을 받지 않았고요. 최근에 전에 들은 바로는 칼국수집 중에 저희 충청투데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다는 손님들도 계셨고, 또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공방을 운영하는 작가분들도
계셨는데 영상에 방송된 이후에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전달해 들었습니다. 또 관광객 유입에도 촉진하는 영향을 했는데요. 지역 대표 호텔인 유성호텔에는 저희 영상이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프론트와 엘리베이터에 저희가 만든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호텔과 지역 언론사의 콜라보로 평가가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과학도시 대전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와 또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언론으로서는 최초였고 또 외지인 유입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저희 영상에 진짜 달린 댓글들인데요. 지역 브랜드를 제고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대전에 와보고 싶다, 또 대전에 이런 데가 몰랐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노잼 이미지는 어느 정도 탈피하는데 저희가 발판을 마련했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요. 저희는 올해 대전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전을 넘어서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 그리고 세종까지 확장시켜서 충청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와 접목한 제3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필요로 하는 또 독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콘텐츠들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획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대전에 한번 와보고 싶어지셨습니까? 다음번엔 대전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걸 보면서 그 취지 문제의식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대전에 대한 대전에 대한 한정된 이미지를 함께 지역 언론이 일간지가 앞장서서 극복해 보고자 했던 시도, 영상에서 요즘 먹방 이런 컨텐츠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도 또 신문사가 제작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이 가격 실화냐? 이제 그 네 번째 컨텐츠를 봤는데요. 그동안 대전에 자주 가고 음식들도 알았지만 그 정도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음식을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엔 한번 가면 그 소개해 주신 대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영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신문들의 우수 사례들,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조금은 발제 시간은 좀 줄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종합 토론을 통해서 질의와 응답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기자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채팅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흥미롭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서 그런지 유튜브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우리 시간을 다 활용하는 그런 답변들이 진행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 중부메일 기자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마을신문을 도입한 언론사가 꽤 많은데요. 중부메일만의 차별화는 무엇이고 일반 시민기자 개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차별화라. 네, 저희가 아까도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중부메일 아젠다가 균형 발전 중심 충청 플랫폼입니다. 직업적 기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뉴스도 얼마든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마을 기자단과 함께 하게 됐고,
그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중부메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기자단이다 보면 마을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더 확장된 영역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렇지만 저희는 지역신문이라는 온라인도 있고 또 SNS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내용들을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기자와 다른 점은 아무래도 마을신문 기자분들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나 관심과 열정이 굉장히 남다른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엄마기자단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기자단을 운영해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써야 될지부터 처음 이제 기획 단계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 좀 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을신문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을 안에서 내가 궁금하고 관심이 있었던 부분을 찾고 또 글로 쓰고 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해 주신 아이디 메리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신문 김준영 팀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부산말 탐구생활 보도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발표 중에 조회수 좀 말씀을 하셨는데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 저조했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댓글이 많이 달려야 되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댓글 많이 안 달렸고요. 주변에 아는 분들은 뭐 재밌다고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기자들한테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조회수가 높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미 부산 말을 토대로 한 다른 콘텐츠가 조회수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후발 주자이자 어떤 사전의 의미를 담아서 들어갔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그 콘텐츠를 뛰어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좀 더 학술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었겠으나 불행히도 제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을 담지도 못했고 다소 애매하게 진행됐던 것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접했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주제이고 좀 잘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회수나 이런 반응들이 적다 보니까 조금은 심상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고요. 짧게 제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산말이 쉬운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합천과 부산이 같은 지역, 비서고 지역과 애매모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질문을 하신 것들은 신문사가 어떤 저널리즘 관점에서 이 언어와 지역 언어를 비교하는 짧은 소논문 같은 거를 써도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영상 저작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전에 보셨던 영상 있잖아요. 그게 재밌는데 너무 길지 않으셨어요? 보시면서? 그래서 뭔가 아주 숏 영상으로 임팩트 있게 가져가면 상당히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소재다. 국제신문이 꼭 하실 건 아니지만 좀 시청자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새로운 감사합니다. 시대에. 네, 그다음에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신데요. 빵 축제가 열린다고, 이거는 이제 정 기자님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게 충청투데이가 주최하는 건가요? 광진김 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주최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저희 빵지술래 편이 인기가 좋았던 것을 보고 시청 담당 기자들한테도 전해 들었는데 시청에서도 되게 재밌게 보았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또
내년에도 열리면은 저희도 함께 같이 주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질문 하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이전에 플로어에 계신 다른 분들도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유튜브 질문 하나만 확인해보고 그게 없으면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분이 질의에 응답을 해주셨지만 또 내년에 어떤 준비나 아니면 좀 기대 이런 것들로 한 번씩 더 말씀을 해주시며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한 번씩. 네. 예전부터 유튜브 계정은 있었지만 저희 회사가 진짜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한 컨텐츠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영상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있고요. 또 대전 하면은 재미가 없다고만 생각하시는데 블로그에 검색하는 것보다는 기사가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사 보고 많이 대전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빵축제 쯔양이랑 빵 먹기 대결을 한대요. 그래서 꼭 한번 오셔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인사가 나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아마 내년에도 그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따뜻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 부산이라는 사회 안에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아까 예를 들어서 이동윤 기자가 발표했던 부망쟁과 연관된 그런 피해자분들의 모습을 담거나 혹은 자기가 뭐 꼭 인생을 살면서 후회했던 것들을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좀 흩어진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저희 뭐 작은 힘이나마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지면이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사회가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신문의 역할은 지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도 시민기자를 운영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기획으로 더 밀착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기획 아니면 또 마을 기자단과의 계속 연결을 해서 계속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획을 해서 어떤 밀착으로 다가갈지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 시민분들이 보시는 그런 곳곳의 이야기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청주에 또 충청 지역에 이런 곳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독자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우리 정 기자님 대전 노잼 탈출 발표하셨는데 저희 시민 기자분께서 너무 대전의 좋은 곳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오히려 청주에서는 대전을 꼭 가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기자들이든 뭐 시민 기자들이든 저희 지역을 사랑하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 일반 세션 지역민 밀착 참여와 지역신문 주제에 세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을신문 기자들의 세상 엿보기 이지호 기자님, 부산 사람이 서울말 쓰면 되나 부산말 탐구새랑 김준영 기자님, 그리고 2021 대전 노잼 도시 탈출 프로젝트였는데요. 지역 일간지들은 그 권역에서 더 작은 단위들에 가는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장점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과 같은 포맷으로 다른 지역의 방언을 가지고도 또 함께 해서
뭔가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맷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성과 있는 작업들 지속해 주시고 저희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도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멀리서 많이들 와주셨는데요. 코로나 위기 어려움이 오히려 심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을 같이 만나는 이 대면 순간이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세션이 끝나면 또 5시부터는 전체 총회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회도 참석하시고 시상과 수상도 보시고 또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동료 다른 지역 신문과 지역 신문 기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의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션 7번째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